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은 이걸 트리플 i4인데 50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게 브랜드 이름이지 폰의 모델 이름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폰은 에어2 울트라인데 이 기기에 대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기기는 사용자가 이해하기에 꽤 복잡하고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보는 건 처음이고 이 폰을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게다가 브랜드가 그리 좋지 않아요. 폰에는 제가 아는 한 이 기기가 무엇인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알아내야 해요. 그래서 그건 좀 혼란스러운 결정이에요. 지네요. 그 이름을 붙였군요. 브랜드의 뒷면에는 울트라 얇고 견고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 글꼴도 정말 끔찍해요. 그러면 다시 브랜드가 옆면, 앞면, 뒷면에 다 적혀 있어요. 어디에도 제가 가진 폰의 모델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열어봤고 이걸 찢어보려고 해요. 자, 찢어볼게요. 이게 좋은 기기인지 아닌지 아직도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건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면에서는 꽤 괜찮다고 말해야겠어요. 브랜드가 이 기기의 화려한 미적 요소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화려함이 부족해요. 자, 이 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제가 본 폰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글꼴이에요. 나는 15살이 아니야. 만약 이 기기를 사는 거라면 당신도 아마 15살이 아닐 거예요. 이건 어른보다는 아이가 흥미로워할 만한 거예요. 여기 실제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은 GNA. 뭐든지 알고 싶이에요. 와트 충전기 꽤 괜찮네요. 지금 카메라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든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투명이에요. 내 폰을 가져올게. 플래시라이트를 켜보려고 해. 안녕. 플래시라이트 여기 있다. 보이지 않네.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약간은 조금 보이네요. 그냥 확신이 안 서요. 이제 됐네요. 지금 PCB의 반사가 약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점들이 기본적으로 PCB예요. 여기는 좀 더 어두운 종류의 설이 낀 유리 같아요. 설이 낀 아니면 그냥 어두운 색으로 착색된 유리도 아니에요.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조금은 보이네요. 꽤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 내부를 좀 더 볼 수 있어요. PCB 대신에 저항, 커패시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흥미롭다고 해야겠어요. 그럼 여기 정말 꽤 멋진 꼬인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좀 화려하고 멋져 보이네요. 여기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됐네요. 장치로 넘어가 볼까요? 그게 화려함이 그냥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에요. 폰을 꺼내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여기서 걸려버리네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그래서 저기 장치가 있어요. 저기 있네요. 이어 T 울트라 브랜드를 찾았어요. 다음 우리 장치를 위한 스크린 프로텍터, 강화 유리와 함께 젖은 와이프와 마른 와이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니까 장치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서 그걸 벗겨낼 거예요. 자, 갑니다. 이게 새 장치인데 왜 여기 얼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겠어요. 이제 부팅해 볼게요. 말했듯이 이 장치는 다시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부침기 안 되니까 죽어 보이네요. 네, 정말로 아주 좋아요. 연결해 볼게요. 생명의 신호 됐네요. 방금 진동을 느꼈어요.
그러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말고 제발 너 진짜로 진동했어. 여보세요? 집에 누구 있어? 다시 진동만 하고 생명의 징후는 없어. 조하, 그러니까 아예 고장났거나.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 전에 몇 %는 충전해야 할 것 같아. 배터리만 방전된 상태로 도착한 고장난 전화기를 받는 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럼 기기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동안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럼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보죠. 이건 디스플레이야. 이제 그들은 이걸 풀 HD 플러라고 부르는데 16:9 화면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그냥 얼버무릴 수 있어. 여전히 1080p 디스플레이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야. 여기 뒤쪽에 언급되어 있어. 그래서 풀 HD 플러스 유연한 AMOLED 120Hz 주사율이야. 왜 유연한 거야? 이건 접을 수 있는 기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건 유리야. 그래서 유연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 678인치 인치 디스플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디스플레이야.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인데 고장나서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다시 화려함과 다소 의문스러운 디자인으로 돌아가면 여기 고무 처리된 측면이 있어. 측면에는 실제 카본 파이버처럼 보이는 재질이 사용되어 있어. 스크린 주위에 베젤처럼 놓여져 있어서 꽤 두꺼운 베젤이가 돼.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여기 베젤을 실제로 세어보면 대부분의 전화기보다 더 커. 그래서 나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무가 베젤로 사용되고 카본 파이버가 함께 있는 지점은 베젤이 실제보다 두껍지 않게 느껴지게 해. 하지만 내가 추측하기로는 대략 86 정도 될 것 같아.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85%야. 이건 내가 말했듯이 그냥 추측이야. 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들은 언급하지 않고 보통 정보를 제공하는 GSM 아레나에서도 그 전화기가 데이터베이스에조차 없어. 이제 계속해서 이 기기는 16GB의 RM을 가지고 있어. 그거에 속지 마. 어디에 있었지? 바로 여기 16. 32GB의 RAM.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싫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살 거니까. 아니야. RM과 ROM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32기가는 말도 안 돼. 내가 방금 손가락으로 가린 이 부분을 없애면 기본적으로 32기가의 RM과 1기가의 저장 공간이 있다고 적혀 있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기기는 16기가의 RM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16기가는 저장 공간에서 차감된 거야. 따라서 당신은 32기가의 RAM과 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16기가와 512GB 아니면 32기가와 저장 공간에서 16기가를 빼야 해. 그러니까 공중에서 마법처럼 20기가의 RAM이 생기는 건 아니야. 어딘가에서 나와야 해. 그리고 그게 나를 이런 점으로 정말로 이끌어. 16기가는 실제 RM이야 사실상. 그래서 이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 다른 하나는 저장 공간에 있어 사실상.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래서 데스크탑 PC에 테라바이트의 RAM이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M2를 꽂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RAM으로 변환해야겠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M2 때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빠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무작위로 선택하세요. 빠르긴 하지만 RAM만큼 빠르게 설계된 건 아니고 RAM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조사들이 하는 노골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종류의 마케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온 마케팅도 아니에요. 이건 사용자들을 노골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저 화려하기 위해서만, 화려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12GB의 RM이 있다고 말하는 건 그냥 헛소리예요. 그 논리로 따지면 알겠어요. 500GB의 람과 2GB의 저장소를 가질 수 있어요. 같은 논리로 우리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RM의 양을 늘렸어요. 무의미해. 네. 하지만 16GB의 추가 저장소를 RM으로 사용하는 것도 무의미해요. 이건 이미 16GB가 있어서 충분해요. 이건 애플맥이 제공했던 것의 2배예요. 맥북이 얼마 전 그들의 노트북에 제공했던 것과 같은 양이죠. 그리고 이건 전화기에는 절대적으로 과한 사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해도 장치가 여전히 부팅되지 않아요. 다른 전원 버튼이 없다면요. 제가 그걸 보지 못할 만큼 바보 같아서요. 이제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눌러볼게요. 아마 그게 강제로 재부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RM에 대한 이런 애매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장치는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고 있어요. 스냅드래곤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미디어텍 다이멘시티 7050 프로세서예요. 또 진동이네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는 아니에요. 중급 프로세서에 가깝죠. 제가 언급한 512GB의 저장소입니다. 또한 5G 연결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기랄, 이제는 정말로 진동이 느껴져요. 벌써 3번이나요. 정말로. 아직도 생명의 기미가 없네요. 그래서 5G 연결, 원맨에트라 배터리, 32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어요. 셀카 카메라는 분명히 108메가픽셀 후면 카메라가 있고 또 다른 카메라가 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사양이든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기기를 현재 시점에서 고려하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기기의 가격은 $500가 넘습니다. 달러이고 디멘시티 7640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 화려함이나 카본 파이버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CMF 폰 1 같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제품을 언급할 건데 현재로서는 가격대에 상관없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이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대략 $100 정도입니다. 대략 $200 정도입니다. 그것은 태그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CMF1은 더 빠른 프로세서를 제공하는데 스냅드래곤 730이 탑재되고 디스플레이는 아모레드며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와 같은데 베젤이 더 작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카메라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고 제작 품질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뭐 하고 있었나요? 여기서 20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퍼센트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게 알겠어요. 제가 말했듯이 CMF 폰 제품은 견고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플라스틱 외관과 프레임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는 CMF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브랜드는 이 제품의 브랜드보다 여전히 나은 편입니다. 교체 가능한 커버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프레임과 함께 이 부분이 분리되며 다른 것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여기에는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작은 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한 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케이스의 공급이 있거나 손상될 때마다 다른 색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평생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보다 추천하는 것은 이 제품보다 진짜로 더 빠른 기기가 될 것이고 실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퍼센트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충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추측하기에 65W 충전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5W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공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녹화 중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네요.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저에게는 정말 혼란스러운 기기예요. 이유 없이 너무 화려하고 그 외에는 별로 제공하는 게 없어요. 출시 당시 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요약입니다. 좋은 기기였지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요약이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